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민TV 미주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이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돼 유학생 부모들과 이용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 접수가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미국 정부가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관세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응해 오는 25일부터 항공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EMS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문서나 서류, 관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기존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발입되는 $800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8월 29일부터는 소액이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 및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이 대상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소액 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위조품 등의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일괄적인 세관 신고 및 관세 처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으로는 민간 국제 특송 업체가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운영사가 통관 절차를 대행하며 받는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며 국제우편망 시스템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개편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편물을 보내려는 이용자들에게는 물품의 용도와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물론 소규모 직구 사업자와 개인 송품 이용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이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을 창가 좌석이라며 추가 요금을 받아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실제 창문이 없는 창가 좌석을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백만 명 승객들이 눈앞에 펼쳐질 하늘 풍경 대신 벽만 바라봐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이 창문이 없는 창가 좌석을 유료로 판매해 승객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각각 제기된 소송에서 벽에 가려 창밖을 볼 수 없는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창가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린바움 올브란치 법률사무소 측은 대다수 승객은 창가 좌석을 선호하고 이를 위해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며 3만 피트 상공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 풍경이나 뉴욕 라가디아 공항 착륙 장면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은 좌석 구매 시 창문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지만 유나이티드와 델타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창문 없는 창가 좌석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은 소송 관련 문의의 답변을 거부했으며 델타 항공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함께 법원이 앞으로 이들 항공사가 창문 없는 창가 좌석의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의 비자 소지자들을 상시 심사에 문제 발견 시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는 초강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살펴보는 등 적법 여부를 검증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약 5,500만 명의 모든 비자 소지자에 대해 지속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범죄 연루, 체류기간 위반, 공공안전 위협, 테러 연관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를 취소하거나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침은 관광 비자뿐 아니라 학생, 취업, 교환 프로그램 비자까지 포함되며 과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체류 자격을 재점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게시물을 확인하는 등 온라인 활동까지 심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발표와 동시에 상업용 트럭 운전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인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잠식하고 있다며 미국인 생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이민자 규제 강화, 불법 체류자 단속, 비자 심사 강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비자 소지자 상시 심사 방침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뿐 아니라 체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이라며 비자 취득 후에도 신중한 행동과 법적 준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 해군 병사가 단돈 $12,000에 중국의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 해군 병사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간첩죄가 인정됐습니다. 연방검찰은 21일 해군 상륙 강습함 USS 에섹스에서 근무하던 진차오 웨이, 영어명 패트릭 웨이가 간첩모의 간첩 행위, 무기수출 통제법과 국제 무기거래 규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웨이는 2022년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약 1년 반 동안 군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보안 인가를 가진 상태에서 SXO 무장체계 등 민감한 국방 정보를 다룰 수 있었고 이를 사진과 문서 형태로 넘겼습니다. 전달된 자료는 미 해군 수상전 함정 관련 기술, 작전 매뉴얼 약 60건과 수십 장의 사진, 수천 쪽에 달하는 문건으로 웨이는 그 대가로 $12,000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웨이가 동료 해군 병사에게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오른 것 같다며 상대방의 정체를 의심했다고 증언했지만 이후에도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며 간첩 행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웨이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부여받은 신뢰를 배신한 극단적 사례라며 중국의 군사 기밀을 팔아 동료들의 생명과 국가안보, 동맹국의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웨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낙농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에 소재한 한 낙농 제품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스 누출이 일어나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21일 발생했으며 좁은 공간에 머물던 직원들이 가스 누출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히스패닉 남성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검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어떤 가스 종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를 당국은 조사 중입니다. 프로스펙트 밸리 데어리로 알려진 이 공장은 덴버시에서 35마일 북서쪽으로 떨어진 키네스버그란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웰드 카운티 보안관 측은 이 사고와 관련해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낙농업주는 킨스버그 소재 한 회원사에서 이번 사고로 6명이 희생된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교실에서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률이 연방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률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1일 샌안토니오 연방법원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해당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조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루이지애나, 아칸소에 이어 세 번째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주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댈러스 지역 학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10계명 게시 의무화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어리 판사는 5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10계명이 수업 자료로 직접 가르쳐지지 않는다 해도 교실에 앉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 교사들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종교적 교육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수정헌법 1조 인용으로 시작해 아멘이라는 문구로 마무리했습니다. 피고로는 텍사스 교육청, 주 교육위원 마이크 모라스, 댈러스 지역 세계교육부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에서는 항소법원이 6월에 같은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아칸소에서도 한 판사가 4개 학군에 게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민자유단체들은 큰 승리를 거뒀지만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수진영과 종교단체들은 10계명이 미국 사법, 교육 시스템의 기초라며 반드시 교실에 게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는 10계명 석조물이 세워져 있으며 2005년 연방 대법원은 이 기념물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실 내 10계명 게시를 의무화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폭력 범죄와 납치, 테러 위험을 이유로 멕시코 여행 경보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가 멕시코를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폭력 범죄와 납치, 테러 위험이 높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일 발표된 새 여행 권고에서는 멕시코는 2단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공부는 살인 납치, 차량 탈취, 강도 등 폭력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테러 공격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정부가 긴급 상황 시 여행자들을 지원할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인 내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관광지입니다. 2024년 멕시코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약 4,504만 명으로 이 가운데 1,350만 명가량이 미국인입니다. 전 마약 단속국 요원에 따르면 해변과 리조트 뒤에는 카르텔과 범죄 조직이 숨어 있다며 겉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리조트 바깥으로 나가면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진다며 가능하면 리조트 내에서 머물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리조트와 크루즈 업계가 안전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리조트 외부에서는 카르텔 활동, 갱단 폭력, 강도, 음료의 약물 투입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수칙으로 길거리 택시 이용 자제, 야간 외출 자제, 보석 명품 등 과시적 복장 피하기, 휴대폰 사용 등 주의 분산 금지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 경찰, 병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신속히 벗어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로컬 소식입니다. 80년의 빛,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표어로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시카고 한인회와 주 시카고 총영사관 주재로 지난 8월 15일 롤링메도우의 한 뱅퀴트에서 열렸습니다. 국민 의례에 이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김정환 주 시카고 총영사가 대독했으며 허재은 신임 회장이 기념사를 이어갔습니다. 허 회장은 광복,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도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한인 사회 발전과 조국 평화의 통일에 힘쓰며 마침내 한반도가 하나 되는 날이 오기 바란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한인 사회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쓰며 마침내 한반도가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시카고 한인 여성의 모든북팀의 역동적인 공연으로 전통의 울림 속에 참석자들은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허재은 회장은 이날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이주열, 김인자, 김은령, 조의숙, 김경자 씨 등 5명에게 수여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으며 또한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에는 자랑스러운 한인 단체상이 수여되어 공동체의 다양성과 포용을 기념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하나된 마음을 표현했으며 이국전 전 한인 회장의 선창에 따라 울려 퍼진 만세 삼창은 광복의 기쁨과 자긍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롤링 메도우의 한 뱅퀴트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행사와 함께 시카고 한인회 제37대 회장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범 전 한인 회장을 비롯해 역대 한인 회장단이 화려하게 입장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행사는 이진 이취임식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개막 공연이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최은주 전 회장의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63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시카고 한인회는 전직 회장단과 관계자, 임직원 그리고 동포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모습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정말 서세스풀리하게 모든 태스크들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완성이 하나 있습니다. 물마들링에 들어간 건물이 아직 끝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마들링은 숙제로 남겨두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이국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제36대 한인회 임원들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신임 허재은 회장이 시카고 한인회기를 이양받고 깃발을 힘차게 들며 제37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정말 남다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한인회의 어떤 관심도와 사랑이 많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앞으로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 서정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김기령 민주평통 시카고 지역협의 회장이 축사를 통해 새 회장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허재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4년간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동포 사회의 성원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네, 신임회장 허재은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뛸 때, 힘이 빠질 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힘껏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 축사 순서에서는 수잔나 멘도사 일리노이주 감사관, 할리킴 레이 카운티 재무관, 패트릭 호커 윌링 시장, 앤디루 고츠코프스키 데스플레인스 시장 등이 단상에 나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허재훈 회장은 37대 이사장으로 최은주 전 회장을 추대하며 함께 이끌어갈 임원진과 이사진을 소개했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37대 임원 차렷 경례.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한인사회 기관 단체장들과 한인 동포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신임 회장단을 축하하며 한인사회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한편 허재훈 회장은 오는 10월 중 시카고 한인사회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 13일 수요일 정오경 GCF 시카고 지부는 2025 지구촌 브루아동 돕기 골프대회를 버팔로 그로브 소재 한 골프장에서 가졌습니다. 12시 30분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골프대회는 시카고 한인동포 112명이 참여했으며 후원금을 포함해 최종 21,500달러가 모여졌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GCF 시카고 지부 회원들이 나서 선수 등록과 필드 배치 등 손길이 바쁩니다. 시카고 지부 김희영 회장은 날씨도 좋고 많은 이들이 협력해 주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지구상에 너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나누어준 우리가 축복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나누고 살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수경 총이사장은 1998년 창립되어 27년 동안 세계 결식 아동들을 돕고 있다고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소개하며 GCF가 오래전부터 도와온 아이들이 세월이 흐르며 리더로 성장해서 그 사회가 밝아지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홈 콘서트, 자선 바자회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모금 행사를 이어왔으며 시카고 지부 임원들이 열심과 성심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귀하다고 마음을 표했으며 무엇보다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결식 아동 돕는 것뿐 아니라 교육도 저희들이 교육을 아이들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또 그다음에 의료가 필요하면 그런 데도 또 닥터들도 보여내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다들 리더가 돼서 그 사회가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만 정말 앞서서 하지만 사실은 그 후원자들이 저희들하고 같은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GCF 시카고 지부 김희영 회장은 아이들의 삶에 빛이 되고 미래가 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하고 탤런트들이 너무 많고 그 열정들은 누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걸로 우린 밀고 나갑니다. 한편 GCF 시카고 지부는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15명의 멤버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시카고 기독교 청년연합회 후원을 위한 제24회 연합 찬양제가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시카고 권사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카고 장로 성가단과 예올림 여성합창단이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찬양제는 AI 보이스를 활용한 순서 진행, 합창단 소개 영상 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시카고 장로 성가단은 찬양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층 풍성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다양한 곡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트리오의 특별 연주에 이어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의 찬양이 무대를 장식하며 깊은 감동을 더해주었습니다.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는 2년 전 창립되어 체육대회, 부흥회, 야외 예배, 피크닉, 청년 캠프, 연합, VBS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연합의 통로로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하며 올 하반기에는 새벽드림, 위로드림, 예배, 전도여행, 연합 스포츠대회, 팀룩 워십 찬양팀 초청 청년 복음의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카고 교계의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시카고에 흩어져 있는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모이는 데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후원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 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임이 없어서 그 청년들이 모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요, 그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이 모든 연주회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년 동안 그 연합 찬양제를 그 목적 있는 그 찬양제를 해왔는데 오늘이 아마 최고의 멋진 그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제는 우리 기독 청년 연합회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제를 했는데 우리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더 후원하고 협력해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과 시카고 한인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모든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연합으로 웨이메이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송치용 연합찬양제 준비위원장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며 모금된 약 9,200달러의 수익금을 오는 30일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찬양제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주제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8월 15일 연합감교회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연합회 주최로 광복 80주년 기념 감사 및 헌신 예배가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평화 포럼에서는 디아스포라, 기억, 그리고 소명이라는 주제로 안일섭 교수, 정동현 교수, 빅터 멜라드 박사, 이홍건 박사가 발표를 이어갔고 홍사라 목사와 이현철 목사의 사회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정말 교회가 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신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저의 그 발제의 목적이었습니다. 3부 감사 및 헌신 예배에서는 해방의 기쁨, 애통의 절규, 평화로운 부르심이라는 흐름 속에 정화영 감리사가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가영 목사의 인도로 평화 통일을 위한 합심 기도가 이어졌고 한국교회협의회가 발표한 202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이 낭독되며 예배는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의 이 모멘텀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 평화가 우리나라와 또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평화 메이킹 하는 사람들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배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신앙적 헌신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윈TV 시카고가 개국 13주년을 맞아 HD 고화질 채널 24.1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8월 31일까지는 기존 채널과 병행 방송되며 9월 1일부터는 채널 24.1에서만 시청 가능합니다. AT&T 유버스 채널 26, DC 네트워크 채널 61에서도 함께하세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윈TV 시카고. 윈TV 시카고 24-1